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5년 커말 2급 기출문제 중에 2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커말 2급의 유형이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데요. 알다시피 커말 2급은 기출 문제 공개된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실 때는 시중에 교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교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재들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12년, 13년부터 해서 쭉 기출 문제를 한번 푸시는 게 가장 합격률이 좋습니다. ITQ 엑셀을 취득하시고 커마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출 문제만 풀어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2015년부터 해서 현재 2018년까지 문제가 공개돼 있는 것들을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풀이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커마 2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40분 시험이죠. 40분 시험이고, 그리고 70점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 점수는 77점이에요. 100점을 맞으나 70점을 맞으나 똑같이 합격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목표 점수는 일단 77점인데요. 그래서 일단 함수에서 한 문제 틀린다. 그리고 매크로에서 한 문제 틀리고, 뭐 중간중간에 계산 작업에서 하나 틀리고, 분석 작업에서 계산 작업이 함수죠. 그리고 분석 작업에서 하나 정도 틀리는 거 해서 안전하게 요 정도만 틀린 거를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리해서 100점을 맞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하다가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넘어가셔도 77점만 목표로 하면 크게 합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진행해 볼게요. 기본 작업 1부터예요. 시트에 다음에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그래서 별도로 셀 서식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요거는 입력하실 때 그냥 오타 없이만 입력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1은 입력 한번 해보시고 시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 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해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1은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2번. 자, B1에서 I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굴림체. 클릭하셔서 그냥 굴림체 치시고 엔터. 크기 18 엔터 됐습니다. 자, 2번 B3 B4 B3 B4 그리고 C3에서 F3 일단 B3 B4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자, 컨트롤 누르신 상태 하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병합 C3에서 F3 병합 G3에서 G4 병합 여기도 병합 여기도 병합이네요. 그리고 B3에서 I4 영역은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 B3에서 I4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 자, 표준색은 요거예요. 표준색 여기에서 뭐 노랑 하시면 됩니다. 됐죠? 3번 I5에서 I17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되 셀값이 0일 경우에는 0원을 표시하시오. 그래서 자, 여러분 문자는 뭘로 표시한다 그랬죠?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문자는 뭘로? 골뱅이. 자, 그리고 숫자는 샵 콤마 샵샵 0으로 항상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샵 콤마 샵샵 0이 이 0원일 때 0일 때 0으로 표시하라는 뜻이에요. 이 샵 콤마 샵샵 0에서 이 0이요. 네, 그래서 여기 블록을 잡으시고
단축키 컨트롤 1 누르셔서 사용자 지정 가셔서 샵, 샵 0 쓰고 싶은 말 원이죠. 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다운표에 넣으셔도 되는데 문자는 다운표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4번 B13셀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팀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자동 크기로 지정하고 항상 표시. 자, B13셀의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메모가 뭐냐면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팀 크기 자동으로 지정하래요. 자, 메모 편집 가셔서 메모 서식에서 크기가 자동이죠. 자, 여기 메모 서식 가시면 이렇게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자, 크기 자동 크기가 이 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크기가 어디 있냐면 맞춤에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가셔서 자동 크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항상 표시 무슨 뜻이냐면 커서가 여기 있을 때도 메모를 표시하라는 뜻인데 지금 이렇게 가야지 표시되죠. 요거를 항상 표시하고 싶으면은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메모 표시 누르시면은 어딜 가든 표시가 됩니다. 없앨 때는 다시 숨기기 누르시면 없어지고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B3에서 I17 영역은 모든 테두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굵게 넣어주시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3번 기본 작업 시트에 대해서 다음의 지시랑 처리하시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 나왔네요. 조건이 영역에 대해서 직급이 4원이면서 직급액이 280 이상인 거에 빨간색을 넣으시오.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그래서 A4에서 H18셀을 선택하시고요. 서식, 세 규칙.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누르셔서 자, 조건이 두 개이죠. 두 개인데 조건 둘 다 어떻게 하죠? 만족하죠? 그러면은 뭘 써야 되냐면 AND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ND 조건이 있고 OR 조건이 있는데 AND 조건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OR는 조건 중에서 하나만 만족할 때 하나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뭐뭐이면서 얘는 뭐뭐이거나 일 때 씁니다. 그래서 AND를 쓰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AND 직급이 어디 있죠? 4원이면서 자, 조건부 서식 항상 어떻게 해라? 이렇게 문자 앞에만 달러 표시가 나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뭐예요? 4원. 그리고 지급액이 얼마 이상이에요? 280만원 이상일 때 어떻게 하냐면 빨간색을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급이 4원이면서 지급액이 280 넘는 분들만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함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부서 코드를 이용해서 부서명을 표시하시오. 그래서 G이면 총무부, AC면 격리부, MK면 마케팅부로 표시하시오. if와 left 함수. 자, if와 left 함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바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는 뜻이 항상 만약 뭐뭐이면 이라는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뭐뭐이면이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if를 쓰는 용량은 결과값이 3개이면 if는 2번 쓰시면 돼요. 결과값 빼기 1이 if의 개수입니다. 결과값이 4개이면 if 3번 쓰시면 되고 결과값이 2개이면 if 1번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if는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조건 충족 유무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을 보여주는 함수였어요. 어떻게 썼었냐면 이렇게 썼었죠. if 조건이 맞으면 참 자리에 있는 거 보여주고 조건이 틀리면 거짓 자리에 있는 거 보여주고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치가 50 이상이면 적정, 나머지는 미달이래요. 그래서 기준치가 A2에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건이 뭐예요? 50 이상. 그래서 if 조건이 50 이상일 때 자, 적정을 표시하고 참자리에 적정, 틀리면 미달로 표시하시면서 거짓자리 미달 들어간 거 보이시죠? 가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만족하면 적정, 틀리면 미달. 그래서 if 같은 경우는 보통 조건 자리에 여러 가지 함수가 들어가요. 뭐 지금 문제에서는 left가 들어왔네요, 그렇죠? 뭐 choose가 들어갈 때도 있고, 뭐 rank가 들어갈 때도 있고, and나 or가 들어가서 조건을 여러 가지 만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if는 이렇게 쓰고요. 바로 left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이상 이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상일 때는 부호를 항상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 돼요. 이하는 이렇게, 초과는 이렇게, 미만은 이렇게, 같다는 이렇게, 같지 않다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것만 주의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레프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프트는 형제 함수가 있었었죠. 뭐가 있나요? 레프트, 라이트, 미드. 그래서 레프트는 왼쪽에서 몇 개, 라이트는 어떠한 셀값이 있으면 1셀값에서 오른쪽에서 몇 개, 미드는 중간에 있는 거 빼올 때 쓰는 거였죠. 바로 예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1 셀에 있는 코드의 특정 값을 제가 임의로 한번 추출을 해볼 건데요. 레프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에서 3개를 한번 갖고 와볼 거예요. 그래서 A2에서 몇 개, 왼쪽에서 3개를 갖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3개 갖고 옵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BLF라고 나와요. 라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A2에서 3개. 자, 라이트는 오른쪽부터죠? 그럼 어떻게 갖고 오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오른쪽에서부터 하나, 두 개, 3개를 갖고 왔는데 결과값은 105가 나올지 501이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답은 105가 나옵니다. 그래서 갖고 오는 그 오른쪽에서 셀 때는 이렇게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세지만 이렇게 세지만 실제로 갖고 오는 거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형태로 갖고 와요. 그래서 105가 나옵니다. 자, 미드로 해서 제가 19를 한번 갖고 와볼 건데요. 한번 볼까요? 자, AD 술에서 19가 갖고 오고 싶은데 이 19를 갖고 오려면 중간에서 빼와야 되죠. 자, 5는 뜻이 뭐냐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번째에서부터 몇 개 필요하냐면 2개요. 하나, 둘. 이렇게 갖고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9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정한 데이터들을 중간에서 갖고 올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은 자, 레프트를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코드를 갖고 오는 거였죠. 그래서 코드를 몇 개 갖고 오면 되죠? 2개를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G가 맞으면 총무부, A씨면 격리부, MK면 마케팅부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는데 if는 몇 번 써야 된다? 결과값이 3개니까 몇 번? 2번. 그리고 조건 자리에는 레프트를 써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레프트는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if 조건이 레프트 부서 코드 갖고 올 건데 몇 개요? 2개. 얘가 G2이면 뭐라고요? 총무부. 똑같이 if 레프트 얘가 AC이면 격리부, 나머지는 마케팅부가 되겠죠. 별도로 조건을 쓰지 않아도 마케팅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G이면 총무부고 AC이면 격리부인데 그게 아니면 마케팅부로 표시하면 되니까요. 이 MK 조건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함수 넣으시고요. 맞는지 한번 보세요. 눈으로. 틀리면 내 함수가 잘못된 거니까 바로바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학생들 중 3학년 2반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횟수를 셀에 표시하시오. 숫자 뒤에 명을 표시, 그래서 AND 연산자를 써서 명을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sum if s, count if s, average if s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커마 리급이 큰 변화기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자, 커마 리급 시험을 엑셀 2003으로 보다가 엑셀 2007로 바뀔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엑셀 2007 또는 뭐 엑셀 2010 거의 동일합니다만, 자, 2003에서 2007로 넘어올 때 가장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함수였는데요. 엑셀 2003에서는 count if만 있었는데 2007에서 count if s라는 함수가 생겼어요. sum if 뭐 이렇게만 있었는데 2007 가서 sum if s가 생겼고 average if도 없어졌어요. average if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시험 난이도가 쉬워졌어요. 예전에 average if가 없으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sum if s랑 count if s를 이용해서 average if s를 푸는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average if가 있으니까 그냥 average if만 쓰면 되고, 또 count if s가 없었는데 커마 1급에서 count 엑셀 2003일 때 count if s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배열함수라는 게 있어요. 아마 커마 1급 필기 준비해 보셨던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배열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일반 함수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써요. 배열함수는 어떻게 쓰냐면 볼게요. 이렇게 돼요. 보이시나요? 요거 보시면은 여기 대가로 들어간 거 보이세요? 는 앞에. 그래서 배열함수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은 들어가는 배열함수예요. 그래서 커마 1급에만 나왔던 함수들인데 이제 배열함수를 count if s, sum if s가 다 대체하다 보니 오히려 좀 함수가 쉬워질 경향이 있습니다만 커마 2급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함수가 오히려 늘어난 거죠. 그래서 쓰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개수가 늘어난 거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count if s 한번 볼게요. 그래서 count if에 s가 붙어서 조건을 여러 개, 여러 조건, count if는 조건 하나만 가능한데 count if s는 조건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비슷한 함수들로는 sum if s, average if s가 있고 시험 문제 나왔죠. 밑에. 그리고 count if s가 있습니다. sum if s와 average if s 쓰는 방법이 동일하고 count if s 쓰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sum if s, average if s는 어떠한 범위를 처음에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들을 쭉 나열하시면 되는데 count if s는 어떻게 쓰냐면 조건이 있는 범위, 그 다음에 조건 2가 있는 범위, 조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이점은 이 앞에 구할 범위가 있냐 없냐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쓰는 거다 보니까 조건이 있는 범위, 조건이 있는 범위, 조건 점점점점해서 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보시기 전에 조건 범위는 항상 고정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 제조사가 삼성이고 분류가 냉장고인 거. 얘가 조건 1이 되겠고요. 분류가 조건 2. 조건 1이 있는 범위는 어디죠? 여기가 되겠죠. 조건 2가 있는 범위는 이렇게. 그쵸? 그럼 답은 나왔습니다. 바로 한번 해볼게요. count if s 조건 1이 있는 범위 이렇게 넣어주시고, 조건 삼성, 조건 2가 있는 범위 넣어주시고, 조건 냉장고 가로 닫아주시면 count if s는 끝납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는 범위부터 넣으시고, 조건 넣으시고, 조건 있는 범위 넣으시고, 조건, 이 순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조건은 뭐죠? 조건 1은 3학년이죠. 조건 2는 2반. 그래서 3학년 2반을
이렇게 걸러 나오시면 됩니다. 자, count ifs 조건 1이는 범위 여기요. 조건 2가 여기죠. 그리고 end 연산자를 표시해서 명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명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총점이 가장 높은 3명은 금운동을, 그 위에는 공백을 표시하시오. 그래서 가장 높은 3명이 180 넘는 분들이네요. 그래서 얘가 금, 은, 동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공백을 표시하니까 표시가 안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해야 될 함수는 if와 rank네요. 자, if는 위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rank 함수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rank는 어떤 특정 범위에서 특정 셀의 순위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내가 순위를 구할 어떠한 셀을 어떤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형식으로 순위를 구하는데, 자, 쓸 때 주의할 점은 순위 범위는 항상 F4로 고정해서 이런 형태로 나오게 해야 되고요. 조건은 0과 1이 있는데요. 0은 내림차순, 1은 오름차순. 그래서 0은 높은 값이 1등이고 오름차순은 낮은 값이 1등. 자, 우리 문제는 뭐였냐면 높은 3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풀 때 조건은 0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을 둘 다 한번 볼게요. 자, A2에서 얘를 어디에서 구할 거냐면 여기에서 구할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림차순 랭크 쓰시고 A2를 어디에서? 여기에서 항상 고정하시고, 자, 내림차순이니까 조건 0 쓰시면 높은 값 50부터 여기부터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오름차순 똑같이 쓰시면 조건 1 쓰시면 되고요. 그럼 낮은 값이 1등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건은 고정, 그리고 범위는 고정, 조건은 번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여기 있는 5가지 문제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해요. 조건을 if는 보통 2면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2면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간략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건을 생각해서 만드셔야 되는데, 자, 결과값이 몇 개죠? 결과값은 금, 은, 동 그리고 공백이니까 결과값 몇 개냐면 4개예요. 그럼 if 몇 번 써요? 3번.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1등이면 금, 2등이면 은, 3등이면 동, 나머지 공백.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1등, 2등, 3등 어떻게 쓸 거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1등, 자, 랭크 쓰시면 되고요. 어디서 구할 거죠? D15. 내가 이 D15의 얘 순위를 구할 거죠. 범위 어디요? D15부터 어디? D24인데 순위 범위는 고정이니까 D15부터 D24얘는 고정. 그리고 조건이 내림차순. 그쵸? 0.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요? 1. 그래야지 1등이 되겠죠? 2등은 2, 3등은 3. 그래서 이 if 자리 1등에 이 랭크 함수 넣어주시고 2등 자리에는 요 랭크 함수 넣을 거고 3등 자리에는 이 랭크 함수 넣을 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자, if 랭크 얘를 구할 건데 얘가 뭐예요? 1이면 금. if 랭크
얘가 2이면 if 자 위에를 보세요. 여기요. 얘가 3이면 동 나머지는 공배. 그리고 if 몇 개죠? 3개니까 가로 몇 번? 3번 닫으시면 됩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여기 3이 아니라 0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요 3번 약간 까다로운 함수에 속하네요. 요번 회차에서는요. 자, 4번. 제품 코드와 할인율을 이용하여 할인율을 계산하시오. 자, 할인율은 제품 코드와 이 할인율 제품 코드와 이 할인율 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제품 코드에 있는 이 코드를 C이면 8 해서 곱하기 이렇게 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할인율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할인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주문량 곱하기 할인율 여기 I15에 들어갈 값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 코드가 C로 시작하면 8, F를 시작하면 10, K를 시작하면 15, S를 시작하면 18, Z를 시작하면 20. 즉 얘랑 어떻게 돼 있죠? 매칭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할인율 보면 얘네들이 다 매칭되어 있다. 즉 어떻게 돼요?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와 할인율이 일치하고 있어요. 뭐 별도로 범위가 없이 일치하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vlookup과 left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코드 아까 어떻게 갖고 왔죠? left로 왼쪽에서 몇 개? 2개 갖고 왔었죠? 그럼 얘는 몇 개 갖고 와요? left로 왼쪽에서 몇 개요? 1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매칭해서 이 C가 나왔으면 얘를 뭘로 바꿔야 돼요? 이 C를 8%로 치환해서 곱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C를 8%로 바꾸는 거를 어떻게 바꿔요? 이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다가 vlookup 결과값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vlookup은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보겠습니다. 자, vlookup은 형제함수가 뭐가 있죠? hlookup이 있어요. 근데 자, hlookup은 모르셔도 돼요. 왜냐? 문제에서 나와요. hlookup 쓰라고 또는 vlookup 쓰라. 그리고 실제로 hlookup은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hlookup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전부 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제품 코드, 주문량에서 이게 옆으로 쫙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그래서 vlookup은 나중에 취업하고 나셔도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vlookup은 특정 셀을 범위에 있는 열번호에 매칭하여 보여줌. 어렵죠? hlookup은 특정 셀을 범위에 있는 행번호에 매칭하여 보여줌. 그 쓰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문제 푸셨을 때도 헷갈리셨었죠. 아, 열이 뭐고 행이 뭐야? 그쵸? 그래서 제가 한번 열과 행의 개념 정리를 한번 도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릴 때 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그림들 한 번씩 그려보셨나요? 자, 저는 유치원 때 그림 항상 이렇게 그렸었어요. 해를 어떻게 그렸냐면 항상 이 모퉁이 여기 아니면은 이 모퉁이에다 그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렸냐면 요 태양을 이렇게 그렸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뭐 이 밑에다 그리셨다고 하면은 제 설명이 좀 먹히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요 위에다가 그렸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태양열이 어떻게 돼 있죠? 위에서 아래로 쪄요, 이렇게. 감 잡으셨네요? 열이 뭐예요? 열은 위에서 아래 방향을 열이라고 해서 A열, B열, C열 이렇게. 행은 그럼 나머지겠죠. 15행, 16행, 17행 그쵸? 그래서 열은 위에서 아래 왜? 태양이 햇빛을 위에서 아래로 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다시 브이로그에서 어떻게 쓰느냐? 자 어떤 셀을 찍고 이 셀이 어떤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는지 쓰시는 거예요. 한번 예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항상 고정을 하시면 되고 조건은 0과 1이 있는데 이 0과 1에 대해서 예제를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 자리를 쓸 때는요, 0이 있고 1이 있는데, 뭐, 시험 답안지라던가, 책자에 보면 가끔 이렇게 써져 있는 데가 있어요. false, true. 근데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0이랑 1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0과 1 쓰시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0과 1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론 필기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요. 네. 자, 그래서 조건이 0, 즉 일치할 때 지금 우리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코드, 할인율, C 이렇게 얘가 일치하고 있을 때 어떻게 푸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코드 번호가 A일 때 수량을 갖고 와볼 거예요. 브이로그업으로. 자, 브이로그업 쓰시고 어디 있는 코드죠? 여기 있는 코드죠? 범위 여기 찍으시면 안 돼요. 여기 찍으셔야 돼요. 즉 여기 찍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자, A2. 그렇죠? 자, 내가 갖고 올 거 어디 있죠? 조건이 있는 범위 여기 이제 A8부터 요 밑에 마우스가 안 보이네요. 자, A8부터 B의 13 요 밑에 있는 범위에 있는 거를 갖고 올 건데 어떻게 해라? 고정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량 몇 번째 있죠? 내가 잡은 범위부터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그죠? 그래서 몇 번째 열이 있어요? 내가 지정한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열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열 번호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저는 몇 번째라고 항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일치하니까 조건 0 쓰시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 거는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건이 1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이 1일 때는 실무에서 내가 적용할 때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는 다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쓰실 때는 주의해서 조건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점수가 이렇게 있는데 54점일 때는 2로 판정을 할 거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볼게요. 0과 64일 때는 2로 판정, 60과 74일 때는 D, 70과 84일 때는 C, 80에서 94일 때는 B, 나머지는 A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 있는 조건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적용돼요. 이렇게. 그리고 항상 조건 쓰실 때도 낮은 값부터 쓰셔야 돼요. 높은 값부터 쓰면 에러 나옵니다. 낮은 값부터 이렇게 물릴 수 있도록 항상 조건 범위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브이로그업 A2가 자, 어디에요? 범위 여기죠. 몇 번째? 똑같이 두 번째인데 조건이 1 쓰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브이로그업을 가지고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이용해서 답을 한번 내볼게요. 자, 브이로그업 일단 써봅니다. 자, 레프트 어디요? 여기서 몇 번째 한 개가 얘를 갖고 올 건데요. 어디서 갖고 와요?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F4. 자, 몇 번째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일치하죠? 0. 그럼 이렇게 나오네. 할인율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얘를 이 주문량에 곱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주문량 곱하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주문량을 할인율을 찾아서 이 주문량 금액이랑 할인율을 찾아서 할인율이 얼마인지 이렇게 찾을 건데요. 잠시만요. 문제가 이상하네요.
할인율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조금 잘못 이해를 했나봐요. 할인율만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는 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할인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할인 금액 혹시 만약에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곱하는 값을 나오게끔 수식을 거시면은 됐었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할인율만 브이로그업으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이에요. 표 5에서 지점이 강남이면서 판매량이 80 이상인 사원들의 판매 총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 조건은 E35 F에 38까지 해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sum, dcount, daverage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문제와 유사하죠. sum if s, count if s, average if s가 나온 것처럼. 자, 그래서 문제에는 보면은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함수는 daverage가 되겠습니다. 그럼 daverage를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daverage와 형제인 함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 d가 들어가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dsum은 합계를 구할 때, daverage는 평균, dcountA는 숫자나 문자의 개수, dmax는 최대값, dmin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는 다 똑같아요. 어떤 데이터 범위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렇게 씁니다. 전체 범위, 이 주어진 범위의 전체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범위는 똑같이 F4 고정. 자, 몇 번째 열에 있는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몇 번째 열에 있는지 번호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조건은 항상 어떻게 한다? 블록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범위는 고정. 이런 식으로요. 조건은 블록으로 지정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일반 학생들의 점수 합계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수 합계니까 dsum이 되겠네요. 자, 전체 범위 어디죠? A1에서 D5 전체예요. 그쵸? 제목도 잡아주셔야 돼요. 자, 점수 몇 번째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일반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126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조건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묘미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은 입력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문제로 와서 그래서 조건이 입력하라고 돼 있죠. 조건이 뭐냐면은 지점이 강남이래요. 자, 여기다가 조건이 뭐죠? 지점이 뭐예요? 강남 이면서라고 돼 있죠. 자, 이면서이거나 자, 이면서는 뭐였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AND 조건이에요. 다 만족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오화 조건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두 개나 세 개, 네 개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되죠. 자, AND 조건이는 어떻게 쓰느냐? 같은 행의 조건을 입력하시면 되고, 오화 조건일 때는 다른 행의 조건을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뭐이면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 지점이 강남이면서 판매량이 얼마 이상이다? 800 이상인 사원들의 판매 총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D 에버리지. 자, 블록 다 잡고요. 이렇게요. 자, 몇 번째예요? 판매 총액을 구할 거죠. 몇 번째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 자, 판매
총액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조건이 어디죠? 여기요. 이렇게 블럭 잡으시면 돼요. 고정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조건은요.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은 지점이 강남이면서 판매량이 800 이상인 거니까 이렇게 세 개네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개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자, 근데 만약에 지점이 강남이거나 판매량이 800 이상이었다. 요 오화 조건이었다라고 할 때는 네. 어떻게 문제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조건을 입력해야 될까요? 해보겠습니다. 지점이 강남이고 판매량이 800 이렇게 잡으셨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잘 보이게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잡아주셨었으면은 이거나 조건에 맞는 답이 되었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바로 분석 작업을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입니다. 아이스크림 매출이익 현황표에서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매출이익 총액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시나리오가 이번에 나왔네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 이름 정의 A20셀은 수익률, E27셀은 매출 이익 총액으로 정의하시오. 자, A20셀 클릭해서 뭘로 지정하면 돼요? 수익률 됐죠? 자, 그 다음에 27셀을 클릭해서 매출 이익 총액. 자, 됐습니다. 시나리오 1번. 자, 시나리오 이름은 수익률 중과 수익률을 30%로 설정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 만드실 때 팁은 뭐냐면 수익률을 설정하라고 돼 있으면은 수익률 셀을 이렇게 클릭하시고 시나리오 만드시면 돼요. 자, 한번 시나리오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어디 있냐면 데이터의 가상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누르셔서 시나리오 관리자. 여기 만들어졌죠. 그래서 추가 시나리오 2개를 만들 거예요. 시나리오 1의 이름은 수익률 증가 30%. 이름 뭐죠? 수익률 증가. 변경 셀은 내가 이렇게 찍어 주셔도 되고요. 미리 이렇게 찍어 놓으시면 안 바꾸셔도 돼요. 네, 확인. 수익률 몇 퍼센트? 30%죠? 그러면 몇이죠? 25%가 0.25로 입력이 돼 있으니까 30%는 0.3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 2도 바로 만들어 볼게요. 시나리오 2의 이름은 수익률 인하고 수익률은 20%. 자, 그 다음에 수익률 인하 변경셀 A20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값 0.2로 하시면 되겠네요. 확인. 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 위 시나리오에 대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시트 바로 앞에 위치시키시오. 그래서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상태에서 요약을 누르시면 돼요. 시나리오 요약 돼 있죠. 네. 자, 결과 셀은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문제에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죠?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매출 총이익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이 변동하는 셀이 2에 17에 있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 아니시면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자, 수익률이 30%일 때 매출 이익 총액은 이렇게 되고 수익률을 20%를 했을 때 매출 이익 총액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시나리오에 의한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실트 바로 앞에 위치시키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앞에 들어가요. 그래서 별도로 옮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시나리오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가보겠습니다. 대출액 상환표. 요 표는 원금과 개월수 이자를 이용해서 월 납입액을 계산한 것이다. 그래서 PM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했네요.
자, 그런데 이자율이 8%, 10%, 12, 14, 16일 때와 개월수가 이렇게 변할 때 월 납입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세요 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데이터표인데요. 요거를 한번 네,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있네요. 데이터표 기능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 즉 함수가 걸려있는 셀이 어딘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자, 여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항상 여기 변화되는 이 함수의 값을 여기다 이렇게 는하고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함수들이 이렇게 지금 걸려 있는데 이자율이 변할 때 12개월일 때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표 똑같이 하시는데 블록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블록 잡아주시고 어디 있냐면 똑같이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행과 열이 어디에 입력을 하면 되느냐 라는 것인데요. 자, 열이 뭐였죠? 이렇게 태양열이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여기가 열인데, 자, 열에 들어가야 되는 값들이 뭐냐면 얘네들이에요. 행에 들어가야 되는 값들은 얘네들. 이해하셨나요? 즉 얘가 행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핵 입력세가 어디냐면 요거예요. 열 입력세가 어디예요? 이렇게 돼 있죠? 어디예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혹시 했는데 이상하게 나오면은 지우시고 이렇게 다시 바꾸셔서 풀이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자, 60개월일 때 8% 이자율로 하면은 매월 20만 원을 갚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빌릴 때요. 그래서 분석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시는 매크로 작업이에요. 매크로는 침착하게 하시면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하다가 틀렸다. 중간에 하다가 틀렸다라고 할 때는 매크로를 처음부터 지웠다가 다시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차례대로 침착하게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매크로를 하기에 앞서서 메뉴에 보시면 이 개발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매크로와 관련된 메뉴들이 나오는 메뉴인데요. 자, 이 메뉴가 없을 때는 이 메뉴를 보이게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메뉴를 어떻게 보이게 하느냐. 자, 파일에 옵션 가시면은 이렇게 옵션이 나오는데요. 자,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메뉴를 가시면 여기 보면 탭이 있어요. 기본 탭,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뭐 저쩌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발 도구가 체크 해제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개발 도구가 없어지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보이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발 도구가 보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풀어보겠습니다. F5에서 F16 영역의 출고량의 평균을 계산하는 평균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동형은 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동일 시트 H3에서 I 5셀에 넣으시오. 그 다음에 텍스트를 평균을 입력하고 도형을 클릭할 때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삽입의 도형의 둥근 직사각형. 그래서 자, 셀에 딱딱 크게 맞게끔 넣어주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 Alt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탁탁탁 들어가요. 이렇게 라인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칠하는 노란색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칠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 가셔서는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다가 평균 넣으시고요. 자, 말이 없어도 가운데 넣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매크로를 만드셔야 되는데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도형을 클릭할 때 평균 매크로를 실행대로 설정해야 되는데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무조건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 뭐였죠? 평균
확인. 자, 평균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에버레지 어디부터? 여기요. 그쵸? 평균을 넣어주시면 되고, 자, 평균 다 이렇게 넣었죠? F5에서 F16까지 평균 다 넣었죠? 넣었으면은 끝났으니까, 끝났죠? 기록 중지. 그 다음에 자, 도형 누르신 상태에서 어떻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누르시면 돼요. 평균 확인. 자, 잘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얘를 치워요. 눌러보세요. 들어갔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B5에서 F16 영역 쉼표 스타일을 지정하는 쉼표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B15에서 여기까지 일단 평균 넣으시고, 여기까지 쉼표 스타일을 지정하는 홈에 요거죠. 쉼표 스타일. 이거를 넣는 매크로를 넣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양식 컨트롤의 단추예요. 자, 이 단추는 도형이랑 조금 다른데요. 도형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매크로를 기록을 하고 여기다가 지정을 했죠. 근데 양식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식은 어떻게 넣냐면 여기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 요거. 자, 어디부터 넣냐면 H8부터 H10. 매크로를 이렇게 단추 버튼을 만들면 매크로를 이렇게 만드는 게 나와요. 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취소. 취소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입력부터 해야 되는데 여기다 뭐라고 입력해야 되냐면 쉼표. 그래서 여기다 그냥 클릭한 상태로 쉼표 입력하시면 되고, 쉼표 매크로를 똑같이 또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 뭐예요? 쉼표 확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였냐면 쉼표 스타일. 끝났죠? 그러면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그래서 쉼표 확인. 자,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일반 해제 해보겠습니다. 지워보고요. 들어갔네요. 쉼표 들어갔죠? 이러면 제대로 된 겁니다. 이렇게만 딱 해놓고 아무것도 건드지 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밑에 설명이 있어요. 셀 폰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됨 돼 있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만드시면 돼요. 자, 이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 정답으로 인정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상대 참조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로 만들지 말란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매크로 기록 누르셔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만드시고 멈추신 다음에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이제 마지막 차트 작업입니다. 자, 차트 작업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그림과 차트를 수정하시오. 차트. 자,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하며 여기 문제 제공돼 있죠.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됨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리명별로 수강료와 재료비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시오. 그래서 차트를 누르시게 되면 이 차트에 쓰인 백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수강료와 재료비만 넣으래요. 이 모집 인원 너 필요 없어. 너 빼고 수강료와 재료비만 넣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자, 차트는 메뉴에서 찾는 싸움이에요. 찾는 싸움인데 내가 많이 하다 보면 알아요. 이 메뉴들이 대충 어디 있는지. 그래서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많이 하다 보면은 몸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자, 데이터부터 여기 있는 것들을 없애볼게요. 모집 인원을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쵸? 이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서 모집 인원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범위 가서 모집 인원 어떻게 한다? 제거,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변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자, 똑같이 마우스 얘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차트 종류를 뭘로 바꾸래요? 변경 뭘로? 묶은 세로 막대는 여기 있습니다. 확인. 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여기 있는 차트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좀 키워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보겠습니다. 나머지 요거랑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세로 값과 가로 항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클릭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요. 복잡한 것들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보세요. 자, 차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차트 도구가 보이고요. 또 뭐 없나? 자, 이렇게 도형을 클릭하면 그리기 도구라고 해서 이렇게 메뉴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차트 누르시면 차트 도구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 제목들을 넣으실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도구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넣을 건데 얘는 무슨 제목이에요? 세로값 축과 가로값 축이래요. 그래서 축의 제목, 축 제목. 그래서 가로축 제목부터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축 아래 제목이 있네요.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세로. 자, 금액이 어떻게 입력되어 있죠?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입력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요 세로 제목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셔서 지워서 금액, 얘도 지워서 요리명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4번 세로값 축의 최소값과 주 단위를 만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만, 2만, 3만, 4만, 5만으로 표시하래요. 자, 얘를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축 서식을 가볼게요. 축 서식에서 자, 최소값 얼마라고 돼 있죠? 최소값과 주 단위를 만이래요. 최소값 얼마? 1, 10, 100, 1000만. 주 단위는 얼마? 1, 10, 100, 1000만. 확인하면 똑같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의 둥근 모습.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둥글죠? 이렇게 우리는 각이 져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둥근 모를 지정하시오.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갑니다. 자, 테두리 스타일 들어갔네요. 둥근 모서리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둥근 모서리 클릭하시고 닫기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년 커말 2급 2형은 여기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5년도의 다른 유형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